스루프 타임즈 2023년 5월 8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윤, 기시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 함께 참배할 것.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이번 G7 정상회의 회동을 계기로 한일 양국이 보건, 글로벌 공급망, 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구체화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들이 좀 발표가 됐고요. 한일 관계 개선이 양국 국민에게 이익으로 돌아온다. 그렇게 확인했답니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우주, 양자, AI, 디지털 바이오, 미래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동 연구와 R&D 협력 추진에 대한 것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로서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수호하는데 또 같이 노력하기로 했다 하는 내용의 보도입니다. 이 보도 외에 편집에 빠진 게 있다면은 위령비 함께 참가하는데 우리나라 피해자들도 같이 참배하는 것으로 추가 보도가 내용이 오늘 늦게 좀 나왔는데 편집에서는 제외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표현은 했는데 기시다 강제징용 관련 슬픈 경험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답니다. 조선일보 보도 내용인데요. 근데 이제 그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역사인식 역대 내각 계승 입장 앞으로도 흔들리지 않아 라고 얘기를 했는데 1998년 10월에 발표된 이란 공동선언을 포함해 역사인식과 관련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말씀드렸다고 윤 대통령이 방일을 했을 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냥 간접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계가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일본, 한국은 협력을 심화시키고 오래된 분쟁을 극복을 추구. 로이타, 유춘식, 무라카미 사쿠라 두 기자의 보도 내용입니다. 어쨌든 이 역사적 분쟁을 좀 넘어서 가지고 미래를 위해서 좀 나가자 그런 얘기 같고요. 교도통신은 금요일 익명의 복수의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기시다 외무상이라고 했지만은 올해 안에 중국과 3자 회담을 촉구할 것이라고 보도 또 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옛날 명칭들을 왜 썼나 몰라요. 윤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에 일어난 일에 대해 더 이상 이제 물불을 끓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제 또 마음을 심리적 부담을 풀어준 거.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었겠습니다만은 그런데 전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인 다니엘 러셀이라는 사람은 기시다는 국내 정치가 허용하는 것보다 더 빨리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일본 총리 한국 식민지 희생자 애도 표명하지만 직접 사과하진 않아. 더 위크 저스틴 글래스 기자의 보도 내용인데요. 이 뭐 제목만 가지고도 뭔 얘기 하려는지 알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이 형식적인 사과보다는 상대방의 진정성에 자연스럽게 나와야 할 것이다. 자관 과거사는 일단은 접어두고 향후 협력을 위해서 한 발짝 서로 앞서 나가자 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또한 지지와 공감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G7에서도 그 한미일 그 회담이 일어나지 않겠냐 이렇게 또 예상을 하고 있죠. 일본 측 그 데일리 뉴스 쪽에서는 윤 대통령 역사 문제보다 미래를 위한 협력을 한일 정상회담이 종료됐다라고 이제 그 결과를 얘기를 했고, 미래를 위한 공조를 우선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결정이 되면은 세상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한일 관계의 구 좌파 정권이 일본의 사과가 우선이다 하면은 더 이상 아무것도 진척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미래 공조를 우선순위로 한다 그러면은 분명히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취지의 내용이고, 과거의 역사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으면 미래의 협력에 첫발조차 들여놓지 않는다는 인식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도 또한 공감하고 지지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그 이 회담 전에 그 이 기시다 총리도 다양한 대화가 생생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국 간 관계의 진전에 대해서 의견을 진지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했고, 또 후쿠시마 처리수 둘러싸 가지고는 한국 전문가의 현지 파견에도 합의를 했다라고 교도통신도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죄와 반성이 담긴 1998년 한일 공동선언을 토대로 앞서도 그 얘기한 표현대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 이런 얘기는 98년 그 한일 공동선언에서도 그거를 그 사과로 공식화해서 마무리를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에 그렇게 이제 그 마무리를 이제 좀 짓자. 하도 그 언론 때문이고 이 좌파들 때문에 인생이 속 시끄러워서 살질 못하겠어요. 이제 좀 뭐 젊은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바라보고 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시다는 기업들에게 일본과의 경제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먼저 행동하라고 요청. 그러니까 너희들부터 먼저 해라 이런 뜻은 여기서 하는 뉘앙스는 그거 같지는 않더라고요. 내용을 읽어보니까 코리아 헤럴드 보도의 기자인데 한일 정상회담을 끝나고 우리나라 그 6대 그 경제 로비 단체들과 비공개 회의에서 장소도 뭐 어딘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만나가지고 향후에 한일 경제 협력에 대해서 논의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삼양홀딩스 회장이 현재 그 한일 경제협회장인 김윤도 씨도 그 참석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최태원 회장은 총리가 우리에게 많은 좋은 것들을 말해줬고 양국의 기업들이 경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먼저 능동적으로 이것을 먼저 행동하다 하는 얘기는 능동적으로 좀 행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대 단체당이 그 뭐가 있냐 경제단체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장 회장 최태원 회장은 알겠는데 김병중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머리 흰 사람은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라고 된 것 같고 송경식 씨가 이분 아닌가요? 네, 잘 모르겠지만은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이 이분 아닌가? 잠깐 어쨌든 6대 그 경제단체장들하고 이렇게 그 비공식 회의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한일 경제 관계도 잘 해서 서로 교육이 늘어나 가지고 서로 윈윈하는 게임이 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하고 문제죠. 중관영 매체 윤 대통령 방미 보도 항의에 난폭한 간섭 그만. 조선일보 베이징 이벌천 특파원의 그 보도 내용인데요. 우리나라 그 주중 한국 대사관이 지난 4일 중국 관영 황구시보에 저급한 표현으로 우리 정상을 근거 없이 비난하고 우리 외교 정책을
치우친 시각으로 폄훼했다고 항의하는 서한을 보내니까 이 황구 15가 항의 서한에 대해서 난폭한 간섭을 용납할 수 없다 라고 반박 사설로 실었다. 자, 이게 그 한중 관계 이제 끝까지 가자 그런 얘기죠. 가자고. 끝까지 가면 어떻게 되는지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주중 한국 대사는 정재호 씨인데 지난 24일 그걸 뭐라 그러죠? 그 신임장 제출하는데 한국 대사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아예 그 70명이 몰아가지고 베이징 인민대회장에서 시진핑에게 신임장을 전달했다. 이러면서 각 대사하고 각각 이렇게들 촬영을 한 모양입니다. 이 정재호 주중 한국 대사는 뭐 저 개인적으로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로이터에서는 제목만 가져왔는데요. 중국 관영 타블로이드 판에서 한국 대사관 항의 서한을 비판했다 하는 얘기가 또 실렸습니다. 자, 이제 그 한일회담 끝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또 나오는 게 일본에 대해서 중국이 또 어떻게 또 비판을 하는지 또 뉴스가 나올 것 같아요. 한국하고 보조를 맞추겠다. 또 이렇게 또 나오니까 그게 또 궁금하네요. 아티 아티피스라고 발음해야 되겠죠. 아티피셜 뭐 인텔리전스라는 책도 있습니다만 이거는 영화입니다. 아티피스 걸 프랭클린 리치라는 작가의 말하자면은 저작품을 영화한 것 같은데 이게 인용한 것을 소개하는 영화 유튜버 헬 무비라는 데서 짧게 볼 수 있으니까 아주 핵심적인 걸 편집해 주니까 뭐 간단하게 이 책 한 권 읽는 것 같은 기분으로 필요한 대목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봤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대목들은 이런 거예요. 아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유명한 이 작가의 책을 읽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의사결정 AI는 너는 어떡하니? 그게 이제 여자 이 어린애 그를 인공지능으로 해서 화면상으로 이제 사람 얼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넌 어떻게 결정을 하니? 이렇게 하니까 개념적 모델을 먼저 구축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되는 머신 러닝이니까 배운다는 거겠죠. 머신 러닝이 아니고 프로세스에 뿌리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음식을 선택하라 둘 중에 하나. 근데 인공지능은 음식 맛을 못 느끼니까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경험을 바탕으로 결정 안 하고 두 옵션 중에서 최고를 찾는다. 어떤 데이터를 다 골라가지고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다. 이런 얘기고 겉으로는 뭐 인간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은 몇 년 후에 또 대화에서 너 똑똑한 것 같은데 왜 멍청한 척 하는 거야? 그렇다면 AI 스펙트럼에서 넌 어느 위치야? 이렇게 이제 개발자 운영자들이 이제 물어보니까 슈퍼지능의 교차점에 있는 상태예요. 라고 답변이 나왔고, 그 네가 인간이라면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인간이라면 깨어있는 시간에 내내 온라인에서 소름 끼치는 사람들과 얘기하는 걸 즐기지는 않을 거다. 뭐 그런 또 무슨 에, 사회 문학적인 표현, 이 인공지능이 답변을 했네요. 요즘 뭐 AI 챗보트가 어떤 식으로 뭐 질문을 하면은 말로 답변을 하는 거로도 뭐 된다는 것 같은데 향후. 그런데 이게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안드로이드 이 로봇에 집어넣어서 합병되기를 너는 바라냐? 그러면은 자기는
물리적인 세계가 조금 무서워요. 조금 무서워요. 이런 답변을 했고, 또 그 인공지능도 스스로 네가 느낌을 갖는 그런 게 생겼다면은 행복을 좀 찾아보도록 노력을 해라. 그런데 체리가 이제 인공지능인데 저는 효율성을 위해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 이게 쭉 존칭어 쓰다가 몇 년이 지나니까 이제 반말을 쓰네요. 영화 속에서. 우리나라 번역이 그렇겠지. 영어는 그런 거 없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이 참 그 한탄 같은 게 나오는데 역시 이 작가도 그 저와 같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개발자 자체가 효율성이라는 알고리즘밖에는 모르니까 그런 알고리즘을 넣으니까 효율성을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뭐 효율성을 위해서 효과성을 위해서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효율과 효과는 분명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알고리즘을 어, 효과성이라는 것으로 어떻게 그 로직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줘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그리고 안드로이드와 체리 프로그램의 합병이 돼서 드디어 그 이 로봇에 그 인공지능이 심게 되는데 자율성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영화 속에서 자율성에 대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가 뭔진 몰라도 영화 속은 참 뭐 동화같이 나오는데 저는 뭐 춤을 배울 거예요 해서 뭐 춤추는 장면은 끝나는가 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자가 답변하는 거는 너희들은 인간보단 더 오래 살 거고 인공지능 정적도 또한 거기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거야 라는 거로 끝납니다. 상당히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한 그런 그 심도 있는 소설을 드라마한 것을 좀 봤고 향후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대처하고 또 활용하고 서로 이용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좀 해보게 되네요. 중국이 북한보다 싫다고 당혹스럽다는 중국 반응. 중국어로라고 이것도 유튜버에서 나름 유명한 나름대로 방송을 하시는 분인데 중국 그 뉴스를 많이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을 이거는 쭉 보니까 중국의 입장을 전달하는 식으로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객관성을 가지기 위해서 뭐 저와 같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이쪽이 좋아, 저쪽이 좋아, 그 다음에 거기에 동의를 못해, 뭐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데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은근히 뭐 한국 사람이 하는 거니까 좀 뭐 그 하지만은 싫음 이거 댓글 중에 하나가 싫으면 중국 오지 마 와서 뭐 하려고 우린 14억이 모두 한국 싫어해 라고 극단적인 댓글 같은 거 이런 것도 소개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이 대만 발언 때문에 이제 그게 다 얘기가 나온 건데 에, 어떤 중국 교수하고 인터뷰한 거에서는 박근혜 정부 후반기에 사드 배치와 비교도 안 되는 풍파가 닥칠 것이다. 이게 협박을 해요. 교수 나부레기 새끼가 정치인도 아닌 놈이. 관건은 이제 한중 관계는 완전히 틀어졌다는 것이다. 과연 그렇겠냐? 니들은 뭐 아쉬운 게 옷 같어?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국제관계라는 게 글쎄 그렇게 쉬운 거 아니지만은 미국 사람들이 표현하듯이 한국이 너무 중국에 대해서 역대 정부가 굴종적이지 않았느냐라고 비판받는 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을 할 거냐. 이런 것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한쪽으로만 편향된 거를 우리가 보기보다도 제가 이 스루프 타임즈를 하면서도 이 방송으로는 하지만 제 자신의 어떤 그 객관성, 그래서 여러 나라 뉴스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이쪽 의견도 들어보고 저쪽 의견도 들어봐서 나름대로 객관성을 좀 찾아보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도 가지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베트남 역대 최고 기온 44.1도, 4월 달에 이렇게 올라갔다 그러면은, 근데 이제 이런 이번에 엘니뇨가 또 온다는 얘기인데, 태평양 수온이, 뭐 1도가 올라갔대잖아요. 이러면은 육지에서는 엄청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올 여름에 혹서라 그러죠. 혹서. 뜨거운 여름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도 물론 덥겠습니다만은 가까운 일본도는 더 덥겠죠. 올 여름 어떤 기후가 과연 올지, 어떤 곳에서는 가뭄이 극심하게 일어나고 어떤 곳에서는 홍수가 나고 그다음에 어떤 이렇게 되는 그런 기후 변화 현상이, 환경론자들은 전부 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지만은 또 반대 의견도 많이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이게 오랜 기간에 몇 억 년이라는 기간으로 봤을 때, 짧은 기간의 그 변화가 과연 인간이 만들어 저질러서 그렇게 지구의 온도가 변하고 있는 거냐? 그건 아니고, 어떤 뭔가 우주적인 그런 어떤 그런 변화에 의해서도, 뭔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변화가 있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물론 우리가 굴뚝 공장에서 많이 태워가지고, CO2 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저야 과학 정신을 좀 탐구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과학자는 아닌 거고요. 또 그런 기후 관련 쪽에서도 잘 모르는 거니까, 어쨌든 이런 어떤 상황, 상태, 이런 뉴스 보도에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것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는 그런 생각이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세계에 대한 경고 속에서 아시아를 계속 사로잡고 있는 혹서, 자스민 응이라고 했는데, 아마 동남아 계통의 기자인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도 많이 보는 겁니다만은, 이 얼음 공장에서 얼음을 갈고리로 해가지고 얼음을 공급하는 그런 4월 달에 벌써 이런 게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가 이제 그 엘니뇨 전에 뭐가 있었다고 하는데, 온도가 좀 태평양 온도가 좀 내려간 거를, 그게 좀 바뀌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기후 변화에 의해 가지고 더 중요한 거는 식량 위기로 연결이 될까봐, 그래서 아무래도 이 또 식량 가격이 극히 오르고 또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런 것도 발생이 되지 않겠냐, 그런 걱정들을 하고 있네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유명 유튜버 여기 상징을 뺐습니다마는, 새우죠. 새우를 상징으로 하는 슈카 월드의 일요일 발빠르게 방송을 했습니다. 아시아를 강타 중인 괴물 폭염해가지고, 제가 좀 정성스럽게 이 캡처를 해가지고 했는데, 시간이 되시면은 화면을 정지해서 좀 읽어보시고, 동남아 각국 또 인도, 베트남 이런 데까지 지금 폭염에 벌써 4월 달인데 시달리고 있다. 자, 그런 데서 향후 어떻게 살 거냐? 어, 세계 기상기구 WMO라고 되어 있네요. 2023년 엘니뇨에 대비하라. 그리고 또 소비 전력도 급등하게 좀 증가하고 있고, 아, 온도가 떨어지는 걸 라니냐라고 부르네요. 0.2도씩 떨어지고 엘니뇨 동안은 0.2도씩 올라간다. 식이 아니고 섭씨로 이렇게 되고, 새로운 고온 기록과 엘니뇨로 인해 식량 안보가 위협받을 수 있다. 이런 거를 또 소개를 했습니다. 모니와이즈란 데서 미국의 새로운 원자로가 거의 7년 만에 처음으로 3월에 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간에 투자하는 세 가지 간단한 방법입니다. 찡판이라는 기자인데 이게 원자력 발전소가 돌아가는 그런 사진을 하면서 새로 그 가동을 할 때 원자로는 핵분열 반응이 자체적으로 지속될 때 임계점을 달성합니다라고 회사는 성명서에서 말했다. 전기 생산에 필요한 충분한 열을 생성하기 위해 장치의 시동을 계속하려면 초기 임계값을 달성해야 한다. 그래서 뭔가 그 발전을 본격적으로 하는데 이게 뭐 한 7, 8월에 본격 가동이 되기 위해서 지금 4, 5월 달에 초기 임계의 임계를 달성한 원자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냐 그러면은 스콧 버넬 원자력 규제위원회 대변인이 CNBC와 인터뷰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향후 60년에서 80년 동안 깨끗하고 배출가스가 없는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해가지고 결국은 미국은 그 원전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 투자하는 데가 어떤 데면 좋겠냐 이런 것까지 이제 가이드를 하는데 카메코라고 우려하는 생산업체 이런데 그 주식 사놓으면 좋지 않겠냐. 그 다음에 누스케일 파워 라는 데가 SMR 소형 원자료 만들어서 발전하는데 그리고 또 ETF라고 저도 이름은 들어봤습니다만은 거래소 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뭐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 5월 8일자 스러프 타임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